이번에는 보조금 집행 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아야겠죠. 집행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편성 가능한 항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비목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으로 활동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입니다. 이 세 개의 보조 비목에는 좀 더 세분화된 보조 세목들이 있습니다. 활동비의 보조 세목으로는 일반 활동비가 있고요. 사업 운영비에는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시외 여비, 간담회비, 회의비 및 심사비, 온라인 회의비, 원고비, 강사비 및 공연비, 기타 항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설비의 보조 세목으로는 시설 공사비,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 보조 세목의 집행 기준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 올해 개정된 집행 기준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째, 사업 정산 시 영수증 혹은 체크카드 매출 전표의 첨부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경우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실 때 상세 내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 시 상세 내역이 작성된 지출 결의서를 출력하여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가 지속되어 마을 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올해부터는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으로 활동할 때도 식비 및 다가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홍보 인쇄비, 단기 임차료 등의 지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 견적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했는데요. 올해는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내부 거래 금지 규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보조사업자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시에 환수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2년부터는 씨앗기 사업, 즉 이웃 만들기 사업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보조 비목 중 기타 항목에서 교육시설 입장료를 편성할 수 있는데요. 교육시설 내에서 참여하는 교육비도 해당 항목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보조 비목별 예산 편성 집행 기준을 살펴볼까요? 먼저 일반 활동비입니다. 일반 활동비는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인력, 즉 공간 운영자, 촉진자, 마을 간사, 아이 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고요. 대표 제안자를 포함하여 실무 책임자 중 1인에 한해서도 일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가 공간 운영자, 촉진자를 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간 운영자의 경우 공간 운영에 대한 활동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일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간 운영자 활동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활동비의 지급액 기준은 시간당 1,770원인데요. 중요한 점은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4시간 이하로 지급해야 하고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으니 지급 기준을 꼭 준수해 주세요. 해당 표는 일반 활동비의 세부 지급 기준입니다. 이웃 만들기의 경우
총 보조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고 공동체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마을 문제 해결 유형은 총 보조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편성 가능 대상 및 세부적인 상한 기준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니 해당하는 유형의 상한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홍보 인쇄비인데요.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반드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임을 표기해야 하고요.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강북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작하거나 구입하셔야 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항목입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마스크, 소독제, 간이 체온계 등도 해당 예산으로 지출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배송비는 물품 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도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최대 20%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법인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의 지출은 불가합니다. 단기 임차료는 2022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무리해서 구입하기보다 임대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외 여비인데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에 대한 편성 항목입니다. 시내 여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시외 여비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 즉 실비 정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급 기준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담회비는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비, 다가비, 그리고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는 일식당 8,000원 이내, 다과는 1인 4,000원 이내에서 편성 가능합니다. 간담회비는 총 보조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한데요. 이웃 만들기 유형만 4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임을 운영하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비대면 활동에 대한 식비, 다가비 지출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죠? 올해부터는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에도 식비, 다가비를 지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간담회비 지출 시에 주류 구매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식비와 다가비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의 지출이 있을 경우 정산 시 환수하셔야 하니 꼭 유의해 주세요. 당해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회의비 혹은 심사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온라인 회의도 포함됩니다. 단, 대표 제안자를 포함하여 실무 책임자,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고비는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나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사람 혹은 보조하는 사람에게 강사비를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사전 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는 2시간이지만 실제로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3시간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당 외에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강사와 협의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재송출이나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강사비도 다른 예산 비목과 마찬가지로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타 항목에는 교육 또는 탐방시설 입장료, 상해 보험비,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 또는 탐방시설 입장료와 교육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비 역시 실비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편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만 편성하셔야 합니다. 시설비에 해당되는 시설 공사비, 자산 취득비는 공간 지원 사업에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부담으로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조 비목별 예산 편성 집행 기준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될 텐데요. 이 표와 같이 활동비, 사업 운영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셔야 하고 사업 운영비의 각 세부 사업에도 예산 비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반드시 단가, 인원, 횟수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표를 보면 세부사업 1의 재료비로 노트, 펜 3,000원짜리를 20개, 총 6만원, 간담회비 중 식비로 8,000원 10명, 총 8만원으로 기입되어 있죠? 이와 같이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과 단가, 인원, 횟수를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표인데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시게 될 거예요. 보조 비목별 지급 기준과 해당 비목 지출 시 첨부해야 할 증빙 서류가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각 보조 비목의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마을공동체 사업비의 주요 집행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웃 만들기 사업을 제외한 공동체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마을 문제 해결 유형 모두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셔야 하는데요. 보조금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최소 10만 원은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10만 원을 통합한 것을 총 보조 사업비라고 말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사업이 끝난 후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자부담 집행률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니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현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 보증금은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 후에 제출하신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해 집행해야 하고요. 계획하신 사업 비목, 일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에는 사업 담당 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조 비목간, 즉 활동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의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총 보조 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한 보조 비목 내, 예를 들어 사업 운영비 간의 예산 변경일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보조금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셋째,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로 지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넷째,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는 수령자의 계좌에 이체 지급해야 하는데요. 관련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 후, 즉 세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소득인 기타 소득의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 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 강사와 같이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소득의 경우 지급 총액이 얼마이건 총액의 3.3%를 원천 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정산 시 영수증 첨부 유무를 선택하여 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 구매 상세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준수 사항인데요. 보조사업자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불가합니다.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산 시에 환수되니 꼭 유념해 주세요. 또 보조금 지출 시에는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 확인될 경우에도 역시 환수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비 집행 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용어들도 낯설고 내용도 많아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한 마을지원 활동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사전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마을자치센터 또는 강북구청으로 전화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